5. 가족 분야. 가족은 삶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다. 사람은 가족에서 태어나 가족에서 성장하고 가족을 유지하다 사라진다. 가족은 삶의 전부다. 부모 세대 삶의 흔적은 가족을 통해 이전받고 자기 세대에서 축적한 에너지는 가족을 통해 다음 세대로 전달된다. 가족은 작은 사회다. 가족 구성원은 정으로 하나 되기도 하고 각자 생각과 행동이 다르고 이익과 행복을 찾아 길을 달리하기도 한다. 몸, 마음, 사회에서 아직 성숙하지 못한 자식 세대는 지켜야 할 것보다 성취해야 할 것이 많다. 그들은 진보에 기초해 사고하고 유연하게 대처하고 대담하게 행동하며 자기 의지대로 움직인다. 그러나 자립할 능력이 부족해 부모에게 의존한다. 부모에 대해 약자다. 경험과 축적한 힘을 가진 부모 세대는 지켜야 할 것이 많다. 그들은 신중하게 사고하고 경직하게 대처하고 보수에 기초해 행동하며 자기 의지보다 관계한 존재나 부양 가족을 먼저 생각한다. 그들은 자식 세대에 비해 강자다. 부부도 성장 환경, 교육 수준, 가치관이 서로 다르다. 함께 살아도 모든 것이 같을 수 없다. 함께 살면서 자기 생각을 서로에게 강요하고 서로를 소유하려고 한다. 부부란 공동 목적을 위해 함께 살아가는 존재다. 서로를 인격에 기초해 대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다. 부모는 자식을 소유물로 다루지 말고 독립된 인격체로 대해야 한다. 자식도 마찬가지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무한정 희생하는 존재가 아니다. 부모도 사람이고 자기 삶이 있다. 그것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배려해야 한다. 부모와 자식은 처한 상황에서 각자 역할을 한다. 자식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그 시기 부모 일이고 부모 도움으로 성장하는 것이 해당 시기 자식의 일이다. 나이가 들면 역할이 바뀌기도 한다. 그것이 자연이치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다. 사람은 살면서 각자 자기 일을 하면서 서로에게 자기 생각을 강요한다. 그리고 상대가 따르지 않으면 서운해한다. 각자 역할만 하고 결과는 놓아버리자. 이것이 무위 삶이다. 가족 구성원이 인격에 기초해 서로를 대할 때 행복 지수가 높아진다. 가능한 서로에게 자기 생각을 강요하면 안 된다. 옳은 것이 있으면 옳은 이유를 설명하고 납득시켜야 한다. 자기 생각을 억지로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다. 가족 구성원 사이 남자, 여자, 부모, 자식 등 처음부터 정해진 역할은 없다. 상황과 필요에 따라 역할이 정해진다. 그 역할도 끊임없이 변한다. 가족을 어떤 형식으로 구성할 것인지 정해진 기준은 처음부터 없다. 역사 조건에서 최상 형식이 만들어졌고 그 형식도 영원히 지속하는 것도 아니다. 사회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 발전한다. 개인과 사회는 동일 존재, 다른 표현이다. 개인이 건강할 때 사회가 청정하고 건강한 사회에 사는 삶이 풍요롭다. 사회를 정의롭고 풍요롭게 가꾸고 유지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동시에 개인을 맑고 건강하게 가꾸는 것도 필요하다. 개인을 건강한 사회인으로 양성해 사회 구성원으로 합류시키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모든 책임을 사회에 미루는 것도 개인에게 돌리는 것도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가난한 집에 발생하는 문제는 생존 문제가 핵심이다. 대부분 문제는 물질을 제공하면 해결할 수 있다. 어느 정도 살만한 집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만족과 행복인 경우가 많다. 만족과 행복이 문제의 핵심인 경우에 해결책이 복잡하다. 행복은 정해진 것이 없고 사람마다 관점과 기준이 다르다.
가족 구성원 사이 만족과 행복 기준이 다르고 그 기준을 각자 고집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 사티 수행으로 마음 오염원을 제거하고 마음을 맑고 아름답게 가꾸고 욕망, 분노, 편견 지수를 낮추고 지혜를 성숙해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행동하면 삶은 풍요롭고 만족 지수와 행복 지수가 높아진다. 가족 구성원이 함께하는 공동 주제로 마음 닦는 사티 수행, 마음 비우는 순야 수행, 마음 나누는 메타 수행을 설정하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가족 사이 갈등이 발생할 때 욕망이나 분노를 가라앉히고 편견을 제거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한 발 물러설 수 있는 여유로움은 지혜와 자비에서 그 힘을 가져올 수 있다. 남남끼리 만나 결혼해 가정을 꾸리면 삶의 방식과 가치관 차이로 서로를 힘들게 할 수 있다. 결혼 전에 사티 수행으로 마음을 맑히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힘을 키우고 순야 수행으로 마음 공간에 존재하는 마음 오염원을 비우고 메타 수행으로 서로에게 맑은 마음을 전하는 방법을 배워두고 필요할 때 사용하면 좋다. 소중한 아이를 가지기 전에 부부가 먼저 사티 수행으로 몸과 마음을 맑히면 부모 몸과 마음에 있는 오염원을 제거하고 영원히 맑은 아이를 가질 수 있다. 임신해 있는 동안 사티 수행으로 부모가 가진 욕망, 분노, 편견 등 마음 오염원을 정화하고 순야 수행으로 마음 공간에 맑음을 채우고 메타 수행으로 부모와 태아가 맑은 마음을 나누면 태아 마음 상태가 평화롭게 안정되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따뜻한 영혼을 가진 아이를 가질 수 있다. 나이 들어 은퇴하고 수행 도량에서 여유롭게 휴식하고 다른 사람 수행을 도와주며 생활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이렇게 삶을 살다 조용히 떠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다.